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 TV나 유튜브로 접속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번호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상위 1%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먼저 11시 구간 증시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지수 상황입니다. 지수가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에서 외국인들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결국에 이렇게 약세 전환을 했고요. 2,469포인트 선에 0.2% 파란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장 내내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734포인트대 0.75%까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통신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가 일제히 강한 흐름 나타냅니다. 이어서는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팔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제조업과 전기전자를 개인과 기관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이 제조업과 전기전자에서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2,7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는 종목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DB하이텍도 2위권에 담아내면서 4% 넘는 급등세 나타냅니다. 3위와 4위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매수가 그리 시원하게 나오는 쪽은 잘 없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280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고요. 또 오락 문화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유입을 합니다. JYP와 SM 등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 수급 온기가 번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특징주 대표적으로 JYP 엔터 확인해 보시죠. 메리츠화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써서 JYP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공연 실적이 4분기로 이연됐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JYP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이 업계 차별화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스트레이키즈의 10월 앨범이 300만 장 가까이 출하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도 3분기에 이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자로 목표 주가는 7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상향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5만 7,800원에 2%가량의 등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화재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써서 주가 부양에 성공했던 기업이죠. 이번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손해보험업계에서 2위에 등극했습니다. 3분기 당기 순이익이 7,2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55% 증가했고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또 영업이익도 48% 증대되면서 3,6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위인 삼성화재에 이어서 손보업계 2위로 등극을 한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 4% 넘게 상승을 했으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현재 0.7%의 상승률 보이면서 34,500원의 거래가 형성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든 STX인데요. 세계 3대 니켈 광산의 지분도 가지고 있어서 니켈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는 태백시에 희귀 금속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데 들어가는 희소한 금속을 가공하는 산업단지를 강원도 태백시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해외에서 들여온 자원을 이 태백시에서 재련하고 생산할 계획입니다. 오늘 9시 구간 장 초반에 가격 제한폭에 들었고요. 5,160원의 가격 제한폭에서 여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시 구간의 증시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상위 1% 전문가를 초청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또 뉴스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열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알찬 주식 이야기 1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이정열 전문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리지 않으셔야 할 종목 정보 3가지 있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과 비중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오늘 하루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2글자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오늘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죠. 전문가가 직접 준비해온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샵 3772번으로 문자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소수의 인원만 추첨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어떤 내용이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가 되겠는데요.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고 네, 이 종목 지난 11월 3일에 방송 때 공략을 해주셨는데 1,630원까지 오르면서 지금 2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도 돌파를 오늘 또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11월 3일 공략주로 안내를 드린 다음에 매수가가 1,300원, 1,400원 수준이었고 1차 목표가가 1,55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전에 11월 10일 까지는 1,630원까지 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가격적인 탄력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60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약간 보합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1선이나 60일선이나 추세가 밀집되고 있는 이 구간 안에서 등락이 좀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2차 목표가를 제가 1,750원 부분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돌파를 한다, 1,6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1,750원까지는 올 수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돌파 여부들을 확인하면서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1,750원까지는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서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에서는 적자 흐름들이 좀 보였었는데 3분기에서는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출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당기 순이익도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흑자가 나고 있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현대로템의 관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자회사 KSC, KRC 이 기업에 좀 수혜를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 수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 원전 계측 설비도 국산화를 한 세계 4번째 기업이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원전 쪽에서도 수주가 좀 들어왔던 것들이 호실적으로 좀 견인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를 2차 목표가 1,750원까지 유지를 한번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60일선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시장을 살짝 경계를 하면서 현금 확보도 같이 하자는 의견에서 절반 정도는 현금을 계속 확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1,750원 선 2차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되 지금 수익은 어쨌든 나셨으니까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서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우리 기술 수익률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좋은 선물까지 들고 오신 이정열 전문가가 끝까지 함께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10초 뒤에 돌아옵니다.
네, 상위 1% 투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잠시 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접수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민이 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점검을 도와드릴게요. 또 멋진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이 궁금하다면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회신으로 오픈 채팅방 링크가 들어올 겁니다.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바로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주식 정보 그리고 뉴스도 한번 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이렇게 샵 3772번으로 어떤 내용이든 참여만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주도주 검색식 드리고 있고요.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만든 검색식이라고 하니까 꼭 오늘 문자 참여하셔서 이 검색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첨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시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 CPI가 나왔을 때만 해도 2,500선 좀 금방 탈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좀 어렵습니다. 2,500까지는 근접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보니까 약간 가열된 그런 것들을 조금 시장에서 경계를 하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매물 소화, 물량들을 소화하는 가연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도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같이 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는 기대가 조금 꺾이면서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정상회담이 좀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만의 일반적인 현상 변경에는 좀 반대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다. 중미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도 있었는데 러시아 관련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평화 협상을 맺을 경우에 대러 제재가 철회하거나 수위를 조정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짐작을 한다면 일부 제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들은 크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들이 뉴욕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이런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대형주들이 주가 회복 흐름들에 연속적으로 강한 흐름들, 내실을 다지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야 됐는데 강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세를 수익을 좀 확보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1,309원까지 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폭을 키웠다가 다시 반등을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1,300원이랑 1,350원대의 등락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전에 1,400원에 보다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더라도 여전히 달러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달러가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뿐이지 금리를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달러는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달러의 등락이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달러가 낙폭을 확대를 시키는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온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환율의 움직임들 주시해보자라는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숨고르기 양상이 좀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현금을 확보는 하는 전략들 그리고 저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종목들을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 매물 소화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환율 1,323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오전장 핫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10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이 가운데 3가지는 전문가께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10종목입니다. 자, 앞서 봤었던 STX 그리고 메리츠 화재는 역시나 많이들 좀 검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일동제약 오늘 바이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중에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세 종목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대한전선, 기가레인 그리고 농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전선, 곰니까 스탑입니까? 일단은 대한전선 개인적으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걱정을 했던 것들은 구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의 정책을 좀 철회를 좀 완화를 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구리 가격이 대폭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은 실적으로 좀 발표가 할 수는 있겠지만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다시금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주시를 해보자. 구리 가격이 최근 제로 코로나의 정책이 완화가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등을 하기도 했으니까 우리 대한전선의 4분기 실적에 좀 기대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슈가 있는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테마를 좀 엮여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보다 직접적인 그런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랑 지난 13일에 사우디 투자 사업 확대 이런 방안들을 좀 논의를 했다는 소식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우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대한전선이 사우디 쪽에서 모하메드 오자이무 그룹 이런 그룹이랑 같이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합작 법인 이름인 사우디 대한 케이블 솔루션인데 대한전선이 51%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법인 조인트 벤처. 이 조인트 벤처에서 실질적으로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좀 진행이 되면 일단 어찌됐든 네옴시티의 전력은 필요하니까 초고압 케이블이라든가 전력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하는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3분기 실적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이 27억 원 수준에서 전년 대비 81%가 감소가 됐습니다. 구리 가격에 대한 영향들이 직접적으로 좀 있었다라는 것들 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은 다행히 5,687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는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이런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실적 우려는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것들. 4분기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로 4분기 실적이 또 호실적을 낼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전선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이라고 하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이슈도 함께 테마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죠. 기가레인인데, 자, 이 종목 어제 갔습니다. 어제 상한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상승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손실이 대폭 축소가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스탑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를 단독 공급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17일에 빈산물 왕세자가 방한을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5G 기술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고 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레인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상황들이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17일 방한을 하고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면은 주가가 조금 더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수혜로 실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17일 이후에는 제로 소멸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저는 이런 의견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손실폭이 축소된 현재가 매도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탑 의견 말씀을 드리고 이런 투자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통신 장비 섹터가 상당히 강하긴 한데 일단 기갈에 있는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 오늘 4.4%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어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제자로도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을 테니까 이제는 좀 빠져나올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죠. 이번에는 농심 볼 텐데요. 요새 해외에서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3분기에 라면의 수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호실적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동반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분기보고를 통해서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습니다. 매출이 21% 증가한 8,1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73억 원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273억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었던 컨센서스 196억 원을 상회하는 그런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것들이고 시장에 우려를 했었던 특히 이제 우리가 식료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긴 있었었고 이런 이제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수출이 좀 견인을 하면서 해지가 자연적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들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중국의 경우에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매출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미국, 캐나다, 북미 법인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고환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요인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다만 원재료 값이 인상이 된 것들은 영업이익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들은 수출을 잘 해서 관리를 잘 했는데 원자재 상승분은 판매가로 전가를 시키면서 3분기 실적을 조금 회복을 시킬 수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판매가가 인상이 되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환율도 좀 우호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농심 음식료 업종이죠. 가치주이자 라면 판매 견조세로 이 실적주였습니다. 농심도 고 의견 주신 이정열 전문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0분 생방송 동안 종목 상담은 문자로만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타 궁금한 점 또는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법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해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주식 뉴스와 정보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상위 1% 투자 전문가와 함께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10초면 돌아오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이 활짝 열렸습니다. 샵 3772번 계속 열어둘 테니까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를 만나러 가봅시다.
자, 8217님의 사연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으로 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셨고 NBT 매수가 6,200원, 비중 5%입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홀딩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NBT 그래도 오늘은 3%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급등이 있었네요. 상한가 갔었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보유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라고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가의 방향은 뭐 결정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들은 체크를 하고 우리가 매매를 좀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캐시 슬라이드 기업이고 네이버의 웹툰 쿠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을 추진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면서 11월 8일에 급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우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 방향들은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하단을 보시면은 지지 구간들은 60일선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60일선에서 21선이 올라오는 시간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3일, 6일 넘어가면서 우행보를 계속 지속을 하면은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우행보를 하고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는 게 통상적으로 10일, 12거래일까지도 진행이 좀 되기도 합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슈팅, 6,000원을 돌파를 해주는 슈팅 흐름들을 보여주면 저는 7,000원 부근들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7,000원이 온다라고 하면은 수익 구간이시겠죠.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목표가를 8,0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8,000원 부근들이 이전에 무상증자를 상장을 했던 당시의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자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물량을 좀 받으신 분들은 8,000원, 7,000원 위로 올라가면서 8,000원까지 오게 되면 수익 확보를 하려고 하는 매물이 그만큼 출현이 된다라는 것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8,000원까지 내가 목표가를 완전히 최고 수익률을 목표로 해보겠다라기보다는 7,000원이 가까워지고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비중을 계속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5% 수준들이니까 뭐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방향선들 60일선을 이탈을 하는지 이 6,000원 부근들을 좀 돌파를 하는지 방향이 결정되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라는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캐시 슬라이드로 유명한 광고 플랫폼 업체였습니다. 일단 주가 방향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대응을 바로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6,000원 선 돌파하면 7,000원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8,000원까지도 목표 주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2247님입니다. 종목은 두산 밥켓 적으셨고요. 45,0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10%, 매수한 값까지 올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지주사입니다. 두산 밥켓 오늘 3.4% 오르고 있고 37,9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 그래도 장이 좀 괜찮다 보니까 요즘 주가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홀딩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매수가가 조금 높으십니다. 45,000원이 지난 한 2021년도 주가였는데 아무래도 가족의 힘지는 좀 시간이 오래되셨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지난 5월, 6월 달 경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것들은 시장에 대한 영향들도 분명히 있었던 상황들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간 지주사로 이 두산 바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연계 스와프 파생 상품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두산 마켓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손실을 그만큼 물어준다. 대신 이제 물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분을 좀 축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감들이 두산 마켓 입장에서는 좀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적들은 사실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았는데 두산 마켓이 시기가 파생상품 손실 만기 시기가 다가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분을 좀 정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흐름들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만기가 연장이 되고 뭐 파생상품에 대한 뭐 우려감들이 없는 상황들이니까 주가가 실적에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 실적들이 나쁘지는 않았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북미 쪽에서 지게차라든가 건설 장비 쪽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두산 마켓 입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실적은 환율이 높은 수준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미 쪽에서도 이제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들도 나쁘진 않은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목표가를 잡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5,000원 부근들이었는데 이 35,000원을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35,000원. 35,000원 돌파를 하면서 4만 원 부근들이 또 매물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4만 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4만 원을 다시 지지를 받아줘야 그 다음에는 4만 5천 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중은 10% 수준들이지만 평균 단가는 4만 5천 원으로 고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겠죠.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이제 매수가가 조금 대응을 좀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대응을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4만 원 부근들을 뚫어주고 조정을 받을 때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면서 조금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10% 정도 비중은 더 추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이 4만 5천 원 부근에서 살짝 낮춰서 원금 이상의 그 평균 단가 이상의 약수익 구간들이 좀 온다라고 하면은 전략 매도하시고 하단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최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대응을 잡으시기는 조금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4만 5천 원 부근들까지 오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4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잡자 이렇게 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대응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밥캣 그래도 최근 좀 많이 올라오면서 손실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신 것 같은데요. 4만 원 선 잘 지켜보시고 또 그때그때 좀 타이밍 잡기 어렵다 하시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상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2247님의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 상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이정열 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법도 알려드립니다.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있는 번호와 마찬가지 번호죠. 샵 누르시고 3772라고 적으신 후에 이쪽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답신으로 오픈 채팅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클릭하고 바로 무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정열 전문가가 또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오늘 안 그래도 이 검색식의 퍼포먼스를 제가 살짝 봤습니다. 장난 아니던데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방송 중에 자료 화면으로 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 자료 화면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네. 검색식이 일단은 단기 검색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2주, 3주 정도가 지나야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올라간지 떨어졌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의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요. 10월 14일에 위메이드 맥스가 나왔습니다. 3주 내에 한 18% 정도가 올라갔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한 25% 정도 수준들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KG ETS 3주 내에 40%가량이 올라갔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도 40%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라는 기업들도 한 22%, 27%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19일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한 14% 수준들 3주 이내에 급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모트렉스도 한 6%가량들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1일에는 청담글로벌이 검색이 됐는데 하나금융 지주하고 같이 한 19%, 한 6%가량 각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4일에는 영풍재지가 또 검색이 됐었는데요. 3주 이내에 24%가량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34%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했던 기업들도 있는데 10월 19일에 뭐 SK 하이닉스가 기간 내에 소폭 상승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뭐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 정도 손절을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식이 제 라이벌이라고 할 정도로 저도 이제 참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검색식이고
추출되는 그런 검색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투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으로 보조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검색식이다 보니까 저를 이제 옆에 앉혀놓지는 못하잖아요. 컴퓨터에 이 검색식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저 대신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검증을 계속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검색식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3주 전에 이 검색식이 검출을 해줬던 종목들 수익률이 오늘자로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 자료로는 안타깝게도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또 올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열정이라고 적어 보내셔서 오픈 채팅방도 꼭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청자는 뒷번호가 7953이십니다. 금호석유 적어주셨네요. 20만 5천 원 매수가고요.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유유하셨어요. 자, 이분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약 한 주당 5만 원 정도 손실입니다. 오늘 가격이 15만 3천 원이거든요. 자, 요즘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출 타이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금호석유 지금 좀 매수를 더 해도 될까요? 일단은 평균 단가가 좀 높으신 수준들인데 다행스럽게도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한 15% 정도만 됐었다라면은 아무 비중을 좀 확보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당장 5%를 더 추가 매수를 하느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한 5% 정도 수준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잡아드린다라는 것들은 한 17만 5천 원 수준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10%를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5% 정도 수준만 추후에 또 조정을 받으면서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정을 받으면은 5%를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지금 15만 원인 형태에서 5%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미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5% 정도를 추가적으로 들어가자. 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거는 17만 5천 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항 구간이자 이제 지지 구간이기도 한데요. 여기를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13만 원 부근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13만 5천 원 부근들 14만 원 부근에서 이 부분에서 21선 보시고 61선이 올라오는 이 시간들을 감안했을 때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21선 부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4만 5천 원을 좀 이탈을 하고 13만 5천 원 이 사이 14만 원 사이에서 5%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20만 원 수준에서 적어도 17만 원, 18만 원 부근들까지는 낮아질 겁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를 17만 5천 원 부근에서 손실 없이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PER이 퍼가 한 2.6배 수준들입니다. 봤을 때는 3분기 영업이익이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3,500억에서 2,300억으로 줄어들었고 근데 단기순이익이 줄어든 수준들은 좀 약했습니다. 한 700억 원 정도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이 정도 하락을 했던 정도로 뭐 감안을 하기에는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 실적이 좀 잘 나왔다. PER이 한 2.6배 수준에서 낮아져봐야 얼마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높아져봐야 뭐 별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다만 타이밍을 잘 잡아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평균 단가가 낮춰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오면은 우리가 현금 확보를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 잘 하셔가지고 움직임들 보시면서 원만하게 대응을 잡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조정 시에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단기 목표가 17만 5천 원으로 평단가 그리고 매도가를 좀 맞춰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7953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8071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GNC 에너지 6,515원에 10%입니다. 10% 손절했습니다. 바이든 취임 때 매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일단 작년 초, 그러니까 바이든 취임 때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습니다. 지난해 초에 사셨고 현재 절반은 손실 보고 손절을 했다. 이제 나머지 절반으로 대응하고 계신데 이 남은 절반이라도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손실 중에서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5% 정도 절반 여기서 가지고 있는 절반은 더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추후에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좀 뭐 유리하게 적용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절반 10%를 정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주가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우하향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PER도 한 14배 수준들,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3분기 실적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분기 보고서로 실적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다, 실적이 좀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전 수준에서 봤을 때도 실적이 계속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적 일단은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은 좀 장기적인 요인으로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꾸준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3,000원 부분들까지 또 내려오면은 그리고 2,000원 수준들까지 수준을 좀 받게 되면은 비중을 지금까지 정리를 좀 자체적으로 하셨던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절반 정도는 더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거 그거를 한 2,000원, 3,000원 부근에서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춰보시는 겁니다. 비중을 5% 가지고 있는데 15%를 제가 매수를 하면은 평균 단가가 6,000원 수준에서 한 3,000원, 4,000원 부근까지 낮춰질 겁니다. 그러면은 4,000원, 3,000원 부근들이 4,000원 이 부근들이 목표 가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추세 상단 부근들을 목표가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위에 저항이랑 지지랑 한번 그어보시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071님의 사연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지만요. 더 자세한 시황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수신되는 영어 링크를 클릭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익명으로 운영이 되고 누구나 입장할 수 있으니 들어오셔서 많은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진행합니다. 50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죠.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 네,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2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빠르게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 받아보죠. 첫 번째 종목은 휴메딕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응용 핵심 원천 기술을 활용한 필러라든가 관절염 치료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국내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의 시장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3분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등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3분기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319억 원, 영업이익이 7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2억 원 수준들을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치에는 부합을 하는 실적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필러라든가 이 프리미어 리볼 라인이라든가 보툴리늄 톡신, 리즈톡스 이런 중심으로 에스테틱 사업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증가된 요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중국 필러 수출과 더불어서 브라질, 남미 지역의 신규 필러 등록이라든가 수출로 해외 필러 수출이 좀 증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고 신성장 동력으로도 헤파린 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국내 최초 DMF 등록 예정이라고 하고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고 PN 관절 주사제라든가 우리 이 PN 메조필러라든가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신제품이 출시되고 허가를 받는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모멘텀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2,350원 수준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하단 부분에서 21선을 60일선을 뚫어줄 때 살짝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이하에서 21,000원
이 범위 사이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수준들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는 23,000원, 2차는 24,000원 수준들까지 23,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우리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2만 원 수준들 추세를 여기 하단 추세가 있습니다. 하단 추세를 이탈을 하고 이 접근했을 때 이탈을 하면은 2만 원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다가 이탈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휴메딕스였습니다. K-에스테틱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매수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그러니까 오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최종 24,000원까지 2차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공략주도 한번 소개받아보죠. 다음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맞아요.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인데요. 현대로템 3분기 실적이 우리 철도 부분들의 뭐 적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오히려 실적이 더 잘 나왔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3분기 실적 매크로 체크 그리고 불확실성 대폭 완화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강세 흐름들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코플랜트 부분 매출도 2,450억 원 수준으로 9%가량 증가된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던 상황들이고 K2 흑표 전차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디펜스 솔루션 수주 잔고가 6조 이상으로 크게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매출 인식, K2 전차 폴란드향 매출 인식이 향후에 연 1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K2 전차 4.5조 원에 대한 매출 인식이 4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대로템을 안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매수가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4,500원 수준에서 21선 부근들이 되겠죠. 또 26,000원 수준들까지 여유롭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현북을해서 우행보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야금야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한 28,000원 수준들에서 3만 원 부근들까지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500원 수준들. 21선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경계를 하시고 이 가격 23,500원을 이탈하면은 현금 확보를 하시자라는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약주 자랑스러운 K방산주죠. 현대로템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목표 주가 오면 다시 한번 수익률 리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신 이정열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열정 보내시고 이정열 전문가의 채팅방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